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결혼식. 하지만 오늘 한 여성의 꿈은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견례 30분 만에 파혼을 통보받은 그녀, 그리고 그 자리에 침묵해야 했던 아버지의 20년 비밀. 김 씨는 조선소 용접공이었습니다. 평생 녹슨 쇠와 뜨거운 불꽃 속에서 번 돈, 단 한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바로 그의 자랑, 딸 유진에게. 유진은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완벽한 남자, 부유한 건설 재벌가의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안해질 수 있어. 결전의 날 상견례 장소는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 유진은 아버지를 위해 미리 최고급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꼭 이거 입고 와야 해. 신신당부했죠. 사돈댁은 사모님은 최고 명품 옷차림, 사위는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5분 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김 씨. 하지만 그가 입은 옷은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쇳가루가 묻은 듯한 낡은 청색 작업복. 기름때가 잔뜩 묻은 헌 운동화. 아버지의 손은 용접 불꽃에 그을려 새까맸습니다. 사돈 부인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혐오와 경멸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부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버님, 저희가 예복을 준비해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림은 저희 집안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진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부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500억짜리 건물주가 될 아이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런 분이 사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체면은 뭐가 되죠?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셔야겠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사돈댁에게 빌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세상 모든 모욕을 감내하며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하는 아버지. 그날 이후 유진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왜 그토록 중요한 날 그 치욕적인 작업복을 입고 와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나에게 짐이었어.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혼 1년 후 유진은 우연히 아버지의 조선소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 씨, 그 양반이 조선소만 하는 줄 알았어? 서울의 땅이 글쎄 50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억대 재산을 숨긴 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돈댁을 파멸시키기 위해 입은 위장복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상견례에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돈댁 박살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파혼 후 1년, 딸 유진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 김 씨가 500억대 땅 부자였다는 소문이 그녀의 증오를 궁금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지방의 낡은 조선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부를 숨긴 채 냄새나고 더러운 작업복을 고집했을까요? 조선소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일 중독자였다고. 매일 새벽 3시에 출근하고
점심은 빵 한 조각으로 때웠다고. 하지만 그 돈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번 돈 모두를 종잣돈으로 만들었고 20년 전부터 아무도 관심 없던 지방 외곽의 허허벌판을 꾸준히 사모았습니다. 유진이 찾아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모은 땅은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 속에는 3억이 아닌 500억을 넘어 1000억을 호가하는 부동산 제국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용접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투자가였습니다. 그는 근검 전략을 신조로 삼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무언의 저항을 해왔던 겁니다. 작업복은 그에게 초심이자 사람들의 편견을 비웃는 위장복이었습니다. 딸에게 모욕을 준 사돈댁,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속물들이었습니다. 내 딸이 저런 집안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돈으로 막으면 딸은 돈을 탓할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은 단순 파혼이 아니었습니다. 그 치욕을 갚아줄 완벽한 복수국을 설계했습니다. 복수의 대상은 사돈댁의 자존심이자 생명줄인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악했습니다. 사돈댁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길목에는 바로 아버지 김 씨가 소유한 1000억대 토지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00억을 손에 쥐고도 상견례의 작업복을 입고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모욕을 당했고 일부러 파혼을 당했습니다. 복수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는 용접공의 가면을 벗고 사돈댁 앞에 냉혹한 사업가로 나타날 준비를 합니다. 딸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파혼의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존심이 아닌 딸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과연 사돈댁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작업복 아저씨가 자신들의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단 30분 만에 딸을 파혼시키고 모욕을 준 사돈댁. 이제 그들의 500억 프로젝트가 작업복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치명적인 덫을 놓아 사돈댁을 박살낼까요? 작업복이 벗겨지자 용접공 김 씨는 사라지고 냉철한 사업가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1000억 토지 위에 놓인 사돈댁의 숨통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사돈댁 건설사는 야심찬 신도시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였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진입로와 기반 시설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연결 부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핵심 연결 부지를 2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작업복 아버지 김 씨였습니다. 그는 이미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철수 회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해외 자본 투자자로 위장했죠. 사돈댁은 이 김 회장이 바로 1년 전 자신들이 멸시했던 그 작업복 아저씨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댁 사모님은 1년 전 유진의 결혼을 막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김 회장 앞에서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업복 때문에 무시당했던 아버지는 이제 갑이 되어 그들의 앞에서 군림했습니다. 아버지는 능숙하게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돈댁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핵심 연결 부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가진 해외 자본을 이용해 그 땅을 매입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돈댁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아버지에게 모든 기밀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사돈댁은 급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 시기는 다가오는데 자금 조달은 막혀 있었고 토지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이 유일한 구원자라 믿었습니다. 결국 사돈댁은 아버지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재정적, 토지적 주도권을 모두 김 회장에게 넘기는 계약이었습니다. 사돈 부인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준이 결혼도 다시 추진해야겠어요. 회장님 따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내쳤던 딸에게 다시 접근하려는 속물적인 시도.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무덤의 입구였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순간 1000억대 프로젝트의 운명은 완전히 아버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복수 설계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방아쇠였습니다. 딸을 모욕하고 내쳤던 사돈댁.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사업 생명줄을 1년 전 무릎 꿇었던 작업복 아저씨에게 맡긴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낼까요? 복수를 위해 1000억의 가면을 쓴 아버지. 그는 1년 전 당했던 모욕의 100배를 되갚아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업은 부도, 집안은 풍비박산. 당신이 기다려온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사돈댁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1000억짜리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이제 작업복 아저씨의 손에 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계약 체결 3일 후 아버지는 돌연 사돈댁 건설사에 파기 통보를 날렸습니다. 계약 불이행?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발동한 것입니다.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금 회수 및 토지 매입 거부 권한. 김 회장, 즉 아버지는 투자를 전면 철회하고 사돈댁이 프로젝트를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핵심 연결 부지 매각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사돈댁의 1000억짜리 프로젝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자금 조달은 막히고 금융권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500억대 재산을 자랑하던 사돈댁은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사돈댁 사모님은 김 회장에게 빌기 위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오만 떨지 않겠습니다. 따님 결혼도. 그러나 아버지는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돈이 아니라 인격을 잃은 겁니다. 사돈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절단낸 이가 누구인지. 하지만 김철수 회장은 연락 두절. 그들은 자신들에게 멸시받은 그 작업복 아저씨에게 복수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사돈댁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아버지 김 씨가 그들의 초라해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1000억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년 전과 똑같은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용접공?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사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그 용접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산산조각 낸 김철수입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1년 전 상견례에서 당했던 모욕의 수치심과 분노를 100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돈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값입니다. 그들의 사업은 박살났고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돈댁, 그리고 복수를 끝낸 아버지. 통쾌함 뒤에는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극을 통해 딸 유진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딸의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작업복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위해 500억대 재산을 이용해 세상의 속물근성을 부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와 딸의 오해와 화해입니다. 통쾌한 복수극이 끝났습니다. 사돈댁은 모든 것을 잃었고 작업복 아버지는 딸에게 가해진 모욕을 완벽하게 되갚았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쓸쓸함만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1000억대 자산가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딸 유진에게는 1년 동안 버림받은 아버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은 20년 헌신만큼이나 고독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딸 유진. 아버지를 향한 분노는 순식간에 미안함과 애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으로 결혼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돈만 아는 속물들로부터 딸을 구하려 했다는 것을. 마침내 재회한 아버지와 딸. 유진은 1년 동안 외면했던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요? 왜 1000억을 숨긴 채 그 치욕을 혼자 감당하셨어요?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면 너는 그 집안에 갔을 거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일군 그 모든 성공이 아버지의 재산 덕분이라 믿었을 거다. 너의 가치는 1000억짜리 땅 위에 세워진 게 아니잖니? 작업복의 진짜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작업복은 딸의 자존감과 순수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세상의 편견을 시험하는 필터였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가려내는 시험이었던 거죠. 복수가 끝난 후 아버지는 사돈댁에게서 획득한 1000억대 토지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단다. 이 돈은 내가 스스로 번 삶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쓰였단다. 아버지는 딸에게 단 하나의 선물만 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질적인 덫이 사라지자 유진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은 위대한 복수극을 낳았지만 그 결론은 결국 돈보다 소중한 것은 인격과 진심이라는 변치 않는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옷차림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그의 눈빛을 보시나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1000억대 재산을 숨긴 채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작업복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낡은 작업복 아래 숨겨진 진심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에 아버지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처럼 행동할 용기가 있나요? 아버지의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